이 차는 GV80 쿠페고요. 3.5 터보 모델입니다. GV80 쿠페 같은 경우는 2.5 터보 있고요. 3.5 터보, 그 다음에 3.5 터보 슈퍼차저까지 이렇게 엔진 라인업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간 단계인 3.5 터보 모델입니다. 처음에 제네시스 GV80이 나왔을 때는 디스플레이 창이 2개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통합이 됐어요. 여기 계기판하고 내비게이션 창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마치 하나의 디스플레이인 것처럼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원해 보이고 넓어 보입니다. 계기판 쪽에 보시면 왼편에 속도 미터가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RPM 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내비게이션 창이 있고 다양하게 세팅해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현대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차들이 이렇게 이어진 형태로 이제 신형 모델들은 다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얘도 그거랑 별로 차별점이 없어요. 물론 이 이음새나 이런 게 없게 완전히 이어진 느낌이 나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되게 좋은데, 그럼에도 현대 기아하고 차별성이 없다는 거, 이거는 좀 아쉬운 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네시스만의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살려서 뭐 창을 이쪽으로 뭐 세로로 조금 더 크게 배치한다던가 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일직선으로 배치를 해서 현대나 기아 모델들하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 이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조장치 컨트롤러도 기존의 것하고 쓰임 방식은 거의 비슷해요.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터치로 되어 있고요. 여기 돌리는 다이얼들만 물리 버튼으로 이렇게 4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눌러보면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USB 단자, 충전 단자 있고요. 여기 12V 꽂을 수 있는 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눌러서 커버를 덮을 수 있게 했다는 거, 이거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 컵홀더가 있는데, 기존의 모델들이 이제 제네시스 G80도 마찬가지고 컵홀더를 덮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버튼을 눌러서 컵홀더를 사용할 때 이렇게 여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GV80 페이스리프트도 마찬가지고 이 쿠페 모델도 마찬가지고 덮개를 없앴어요. 보통 이제 고급차들이 덮개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덮개가 있어서 이걸 딱 덮었을 때 완전히 여기가 가려지는 그게 더 고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고급차는 좀 그게 더 어울리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얘는 지금 그 덮개가 없습니다.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컵 받침 날개도 사이즈에 맞게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스프링으로 잘 되어 있고요. 넣었을 때 지지가 잘 돼요. 이런 건 좋은데, 여기 이제 덮개가 없다는 거, 요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이얼을 통해서 이렇게 크기도 조절해 볼 수 있고요. 다이얼 위에 이 표면이 스마트폰 스크린처럼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스마트폰처럼 완전히 손에 확확 감기는 그 정도는 아니고, 주행 중에 이용하는 데는 조금 익숙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어 레버를 컬럼으로 다 옮겨갔죠. 여기 이제 버튼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버튼식이 오작동에 소지가 있다 보니까 컬럼식으로 다 옮겨갔는데, 제네시스는 아직까지는 다이얼식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쓰는 방식은 기아 거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마감이 크리스탈처럼 고급스럽게 되어 있다. 요거는 조금 기아랑 다른 점이겠죠. 아무래도 고급 브랜드이고 이 차 가격이 1억이 넘다 보니까 당연한 구성입니다. 굉장히 마감을 고급스럽게 잘 다듬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약간 도톰해요. 그립감은 좋고요.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디커 스타일로 이렇게 여기가 꺾여 있습니다. 쿠페 모델이다 보니까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스티어링 휠의 모습도 약간은 스포티하게 만들었어요. 뒷자리로 와봤는데요. 그 레그룸 공간 같은 경우는 충분합니다. 차 크기가 굉장히 큰데 그에 비해서는 아주 넓다 이런 느낌은 안 들지만, 주먹 1개 반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나오니까 성인들이 이렇게 다리를 쭉 빼고 앉기에도 뭐 그럭저럭 괜찮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쿠페 스타일이라 뒤에가 꺾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낮아져서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천장이 높아서 헤드룸 공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얘가 루프라인이 뒤로 꺾여 있기 때문에 공간감이 있다 이런 느낌은 안 드는데, 180 이하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리클라이닝 각도가 상당히 많이 누워져요. 옆에서 잡아봤을 때 이 정도까지 누워지거든요. 뒷좌석에서 편안하게 뒤로 기대는 자세를 취했을 때
꽤 편한 자세가 나온다는 거, 이거는 좋은 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런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라인을 넣었어요. 그래서 뭔가 얘가 강렬한 스포츠성을 가진 쿠페 모델이다 라는 점을 시트에서도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벨트도 붉은 계열로 해가지고 조금 더 강한 느낌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뒷좌석 송풍구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뒷좌석에 열선, 그리고 통풍, 온도, 바람 세기, 바람 위치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스마트폰 충전 단자 2개 있고요. 220V 꽂을 수 있는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동식 커튼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5천만 원대의 그랜저에도 이게 전동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얘는 1억이거든요. 근데 얘를 수동으로 했다는 거는 물론 이렇게 올려서 뭐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단점이 뭐냐면 일반 모델들은 여기 라인이 반듯해 가지고 딱 걸기가 쉬운데 이건 지금 이렇게 걸어 보면은 잘 안 걸려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익숙해지는데 이거를 올려가지고 안쪽에서 이렇게 걸어야 되니까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를 전동으로 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왜 전동으로 안 했을까 하는 의문이 남네요. 이 가격대를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전동으로 해도 될만 한데 전동으로 안 한 게 좀 아쉽습니다. 기어 레버 오른편에 조그만 다이얼이 있는데 이거를 돌려서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오토로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4가지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르게 되면은 컴포트, 스포츠, 에코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쿠페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스포티하고 단단한 주행 감각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제네시스답게 편안함에 맞춰진 서스펜션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지턱을 넘을 때도 부드럽게 넘어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르지 못한 노면인데 밑에서 들어오는 충격을 많이 걸러주는 그런 서스펜션 느낌입니다. 부드럽고 편안함이 강조되는 주행 느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붉은 계열로 계기판의 모습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사이드 볼스터가 운전자의 몸을 지지를 해줍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RPM의 시작 구간이 조금 높아지면서 엔진이 조금 더 기민하게 반응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포트 모드에 있을 때에 비해서 드라마틱하게 이게 박진감이 있게 차가 튀어나간다 이런 건 아니고요. 엔진이 리스폰스가 조금 더 빨라지는 그런 느낌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바꿨으니까 엄청난 가속감의 차이를 보여줄 거야 라고 기대하시면 안 되고 약간 가속의 느낌이 좋아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소리를 조금 더 묵직하고 두꺼운 소리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면은 실내로 들어오는 배기음의 정도가 조금 더 커지면서 두꺼운 소리가 납니다. 이게 스포츠 모드라고 해서 편안한 느낌이 없어지진 않아요. 스포츠 모드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스포티한 느낌보다는 주행에 있어서 편안함이 역시나 더 강조가 됩니다. 서스펜션의 느낌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편안하고 컴포트에 맞춰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3.5L 380마력이고요 54kg 포스미터의 토크가 발생이 되는 차예요.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3.5L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힘이라는 측면은 부족하진 않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가속을 해보면 쭉 밀어주는 느낌은 좋은데 이 변속기 반응이 직결감 있게 빡빡 밀어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역시나 변속기도 굉장히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서 세게 엑셀레이터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부드럽게 얘가 처리를 해줍니다. 이게 마력과 토크가 높긴 하지만 차 무게가 2톤이 넘고 또 크기도 크고 높기도 높기 때문에 엄청 폭발력 있는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힘있게 차를 쭉 밀어준다 이거는 좋은 점인데 완전히 뭐 엄청 미친듯이 밀어준다 이런 느낌은 안 나요. 그냥 부드럽게 밀어준다, 부드럽게 힘차게, 여기까지가 딱 맞는 표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보다 이제 더 강력한 거를 원하시면은 슈퍼차저가 들어간 모델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래는 2.5 터보 모델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300마력으로 이 크기를 끌기에는 조금은 아쉬움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약간 커브가 있고 앞에 차들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스티어링 휠을 못 잡아주네요. 이거는 도심에서 구불구불한 길을 갈 때는 좀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코너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곳에서, 그리고 이제 교차로를 지날 때는 또 차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주의를 하면서 운행을 하셔야 돼요. 가장 이제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은 국도나 고속도로 주행시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완전 자율이 아니기 때문에 도심 구간에서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스티어링 꺾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놓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부주의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하면서 운행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가죽의 소재의 느낌이라든지 디자인적인 요소들, 이런 게 잘 갖춰져서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차입니다. 그리고 뒷자리 공간도 쿠페 모델 치고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출력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겠죠. 이 차가 지금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릭 슈퍼차저 모델을 선택하고 풀옵션 하게 되면은 1억 한 1,500만원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제네시스 모델이라고 하지만 1억 1,000만원 이상을 주고 이걸 사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의문이 조금 생기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차 지금 3.5 터보 모델 같은 경우도 옵션을 좀 넣으니까 1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1억이라고 해도 꽤 비싼 가격이죠. 이제 경쟁 모델들이 뭐 X5도 있고 GLE도 있고, 그런 모델들 대비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1억 언더에서 한 8, 9천만 원대에서 사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